개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보시면 서울역 피난민들의 사진입니다. 이게 1950년인들의 사진입니다. 이게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찍은 걸로 추정되는데요. 예, 보시면 서울역 광장에서 피난을 가려고 피난 열차를 타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보이고요. 이렇게 아기들 모습하고 어머니들, 그리고 여기 보면 객화차 위쪽 편에도 피난민들이 엄청 많이 타 있죠. 이런 장면들을 이게 그 일부 사진인데 보면 너무 많은 사진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촬영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그 한강 철교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철교가 무너진 것도 사실 당시에 소회 같은 것들이 일기에 적혀 있거든요. 서울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촬영이 가능했었던 거고요. 이쪽 편에 보시면 9.28 수복 이후에 서울로 돌아온 모습. 9.28 수복이 돌아오니까 서울이 이렇게 이게 다 망가졌고요. 가운데 있는 것들이 종목 보시면 네, YMCA 건물 같은 게 이렇게 부서지고 난 다음에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모금 활동을 또 한 3년 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지역을 다니면서 취재와 사진 촬영을 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항공사진. 53년에서 54년도, 56년까지도 촬영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분이 직접 그 신설동 비행장에서 L-19라고 하는 경비행기를 빌려다 타고요. 촬영한 최초의 상업사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군인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항공사진을 남겨놓긴 했는데요. 일부 지역에. 근데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상업용, 판매를 하기 위해서 촬영한 최초의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앙청하고 경복궁 당시의 모습. 좌측편, 보시는데 우측편은 고궁입니다. 사대문의 고궁. 고궁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도심 속의 휴식처로서 당시부터 엄청 유명한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그 소품 같은 것들을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이 가족 소품 갔던 것들, 행사하면서 갔던 것들 사진들을 많이 촬영해서 남겨둔 거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적인 시각이 많이 묻어나 있는 사진이고요. 이쪽으로 격동기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의 도심 사진들이 많이 보입니다. 도심 사진들을 주로 많이 모아놓은 거고요. 이럴 때는 이제 행사 같은 것들, 촬영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행사죠. 요거는 경향신문소 앞에서 선포판, 이런 식으로 선포판을 했었대요. 투표에서 개표한 선포판이고요. 이게 최초의 모든 사람들 전국적으로 직선제를 한 지방선거 선포판에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던 선거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 때문에 종로 전차가 서버린 이렇게 식으로 해서 왼쪽 편에는 이제 일하면서 찍었던 사진들, 오른쪽에는 이제 개인적인 사진들. 이쪽 편을 보시면 개인적인 사진들 많은데요. 여기 애들 있어요. 여기 애들 보시면 지금 처음에 봐두시면요, 계속 이분들이 등장합니다. 딸하고 아들들이라서 딸하고 아들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많이 속간에 있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창경궁은 아시다시피 창경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동물원하고 놀이동산, 언저리쯤이 있어서 돗자리 새들입니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놀이기구들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고,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1980년대까지 있다가요, 이 서울대공원 만들어지면서 동물들이 작전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복원 사업하면서 놀이기구들은 없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창경궁 충당지에 케이블카도 있었죠. 이게 이제 창경궁 충당지의 케이블카가 62년도인데요. 이게 62년도에 설립되고 난 직후에 가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놀러를 가서 찍은 게 아니고 아마 케이블카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가서 보도차 찍었던 사진으로 보이고요. 충당지 위에 케이블카고,
폐허가 된 두물머리 있는 인근에 정기랑 한강. 이분이 그 사진 인화를 할 때 굉장히 꼼꼼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기술 같은 것들을 배우실 때 임정희 아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그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상수도 같은 것들이 보급이 많이 안 돼 계곡물 같은 것들을 많이 길어와서 인화를 했었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사진이 또렷하게 잘 남아 있는 거는 인화할 때 희석이라고 하는가요? 그거를 세척 같은 것들을 많이 해서 잘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지금의 색깔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라이카 카메라, 이게 종군 기자 당시에 사용했던 거고요. 여기가 롤리코드, 롤라이 코드, 롤리코드 이렇게 로라이라고 부르는 카메라고요. 요거 두 개를 이제 샀었던 것들이 이제 일기장에 가격이 남아 있고요. 라이카 카메라가 그때 집 한 채 가격이었다. 그때 이 사진으로 두드러지게 보이는 장면들 중에서 가장 극적으로 변한 공간이 한강입니다. 한강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 오수부지라고 하는 그 둔치가 정비되기 전이잖아요. 한강 종합계획 이전이기 때문에 이때 백사장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거 무슨 동남아 사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극적으로 바뀐 장면들이 많아서요. 뚝섬하고 한강하고를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전차 있죠. 청량리에서 뚝섬까지 가는 전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말 되면 이렇게 인산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타려고 매달려 있었고요. 요 주말에 뚝섬의 모습이고 여기 보시면 거의 그죠? 동남아 휴양지가 무슨 뜻인지 알 정도로 이렇게 이게 50년대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되고인데도 보시면 금방 회복하고 휴양을 즐기는 모습들이. 어렸을 때 저기 관광 오셨어요? 기억나요? 가셨죠?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저도 네. 뚝섬에서 저러고 놀았어요. 네. 아, 그 저도 그 사실 하나 기증할 걸 그랬네. 아 가지고 계세요? 몰랐네. 네. 여기 보시면 다 뚝섬에 기억나죠? 평상 같은 것들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네, 평상을 빌려주고 여기 막걸리 같은 것들을 먹어야 여기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거고. 요 냉차. 예. 또 이 냉차를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네. 그래서 냉차인데 요게 이제 가루를 타는 거죠, 그죠? 네. 가루를 타서 저도 운동회 때까지 막 찜막으로 이제 먹어보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냉차 파는 아줌마하고 뒤에 앉혀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은 진짜 그 설명을 안 해주면 친구들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 뒤쪽 편에 있는 청계집 판잣집 같은 경우에도 요건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 구렁이에 살고 네. 그래서 많이 먹었다고 하고요. 네, 요게 구렁이 같은 경우에 남자한테 그렇게 좋고, 네, 그다음에 두더지는 또 여자 피부에 또 그렇게 이게 또 저 기름기가 많다고 해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좋았다고 하고요. 구렁이 살모사 같은 것들에서 이 건강원처럼 그런 것들 청계천변 사람들이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판잣집인데 집안에서 가정집 모양 시장처럼 이렇게 다려서 판매하는 집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다가요. 나중에 개량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많이 심어놨었다고 들었고요. 뚝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림은 아니고 그 농촌이다 보니까 방풍민 역할을 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는 또 밭농사, 논농사는 아니고 밭농사 지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뚝섬에 일하는 농부 사진도 굉장히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뭐 직업 관련된 전시를 하나 기획해도 재밌으니까 농부하고 뭐 저렇게 상인들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 편까지는 뚝섬 모습이고요. 여기는 한강철교 다리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이제 보트 타는 장면. 그리고 여기 빨래
빨래를 저희 백이민족이 확실한 게 빨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기증 사진들 정리하다 보면 항상 빨래 사진이 있어요. 어머니들은 항상 빨래하시고 이건 빨래하고 말려놓은 겁니다. 날아갈까봐 옆에서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릴 때도 아주 펼쳐가지고 저렇게 말려놓는 거고 여기는 이제 한강의 수상 스키쇼 하고 여기 보면 전투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에어쇼. 에어쇼 하는 것들. 한강 다리가 이제 레저 스포츠만의 공간이 아니고 행사의 공간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수상 스키쇼라든지 아니면 한강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것들도 한강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흙 같은 거를 모아서 판매하는 전부 다 한강의 모래흙들 채취를 했었던 거고 겨울철에는 이런 식으로 강태공들이 모여서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 얼음을 채취해서 판매하는 거고요. 얼음 채취 판매 같은 경우에도 또 잘 몰라요. 59년도까지 계속했고요. 59년 이후에는 대장균이 너무 많이 나와서 채취를 법적으로 금지하게 돼서 그 이후로는 지금처럼 볼 수 없는 모습이 됐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네, 강이 이만큼 씹어냈다고 합니다. 여기 칼 삽들 이만큼 긴 건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것만 해서 그 제빙고들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뒀다가 판매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이 당시에는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대장균 문제가 가장 심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얼음 먹으면 배 아프다는 얘기가 이 당시에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쪽 편에 보시면 아까 전에 그 한미 사진기점 차리고 있다가 용산 삼각지에 있었던 게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폭삭 다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회동으로 집을 이주하기 시작하십니다. 가회동 골목으로 이주를 하는데요. 그 앞에 있었던 당시에 이제 가회동하고 그 학교 등교하는 모습들 그리고 학교 행사 같은 것들. 이민식 작가님이 그 직업상 사진 작가이기도 했지만 가장 첫 번째로 찍었던 건 가족 사진. 아까 궁 사진에도 봤잖아요. 그거 사진. 거기 소풍 가서 찍었던 사진들. 거기다 본인 가족들이에요? 네, 본인 가족들입니다. 네. 그 행사 사진 제외하고 소풍 가 찍은 것들은 본인이 가족 소풍 가서 주변을 다 찍은 것. 네. 요 이웃의 아이들하고 같은 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웃집 아이들하고 이런 것들. 여기 있는 건 큰 딸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가족들 사진들을 가장 처음 최고의 모델은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러면서 골목에서 공기놀이 하는 사진들. 그다음에 여기서는 많이 없앴는데 여기 보시면 밥상 있잖아요.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아침 밥상 먹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 가회동이 지금은 다 한옥인데 이 당시에는 초가집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 집이 초가집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쌓아놨죠. 초가집이었는데 너무 낡은 집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다 전파가 돼서 쫄딱 망한 다음이니까. 그래서 이 초가집을 하나하나 이제 고쳐가면서 그 고치는 걸 기념하는 사진들도 많이 남겼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수도가를 이렇게 만들고요. 수도가 준공기념해서 기념사진 한번 찍고 예, 수영 한번 하고 들어오는 길에 같이 사진 한번 찍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족하고 이웃들의 딱 모습들을 일상들을 촬영한 따뜻한 면도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당시 집이 자기 집이 네네네 자 집입니다. 지금은 뭐 많이 바뀌어가지고 찾지는 못하는데 영상에 보면 그 골목 입구에서 찍은 인터뷰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삼청동 계곡이고요. 네, 이 삼청동 계곡에서 이제 고기 잡는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사진 아까 수색하는 것들도 많이 진행을 했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당시에 50년대 지난 한국전쟁 직후의 모습이에요. 이 당시 여기 제동초등학교인데요. 제동초등학교 완전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애들 표정 보면 하나같이 밝죠. 애들이라고 얘기하면 참 미안한 게 이분들이 지금은 80세, 네, 80세 분들이시라서 네 그렇긴 한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분들이 사실은 지금의 한국을 이렇게 만든 선구자들이거든요. 사실은 이분들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아 당시에 이미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에너지들이 이제 안쪽에 있었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극복할 만한 힘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느끼게 그런 게 됐습니다. 느껴지는 얘기.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스포츠 문화의 확산이라고 해서 전국체전이 당시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시도 대항전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엔 개인적인 경쟁을 했었는데 53년도인가부터 시도 대항전으로 바꾸다 보니까 지역의 이제 자긍심 같은 것들이 함께 녹아지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전국체전 하는 장면들을 많이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서울운동장, 지금 동대문 운동장이죠. 이 서울운동장이었는데 거기가 주요 전국체전 장소였던 거고요. 그래서 육상 경기들은 대부분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첫 번째 개막식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있었고 이렇게 태권도라든지 유도 같은 것들은 이제 한일체육관 명동에 있었던 잠시만요. 네, 중국 초등학교 한국체육관 레슬링이라든지 아니면 요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체육관에서 했었고요. 수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자리에서도 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서울고등학교에 수영장이 3레인 자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체전처럼 큰 종합적인 경기는 아니더라도 예선전 같은 것들은 여기 서울고등학교 자리에서도 진행을 했었다. 저 수영장은 동대문 운동. 요거는 동대문 운동장입니다. 여기 거는 엄청 작은 레인이거든요. 3레인인가밖에 안 돼서 작은 거고, 요거는 동대문 운동장 겁니다. 이때 전국체전의 특징이 그 종합적인 실내 경기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했어요. 동계 따로 하고요. 동계 스키를 또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계 스키는 이제 강원도에 가서 하고 동계 체육대회 하고 그 다음에 하계 체육대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국 체육대회를 3번에 나눠서 개최를 했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민식 종군이 중에서 삼각파 요 기점을 해서 서울을 떠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서울을 떠나는 의회라든지 소회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내용. 여기 보시면 그 삼각지 옥탈 부분에서 가족들 두고 갔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거의 뭐 말이 좋아 두고 가지 버리고 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었고 그 다음에 한강철교가 폭파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0여 점의 사진들이 대표적으로 시대별로 해서 장소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공간은 아카이브 공간입니다. 이쪽 편에 보시면